600조 원. 중국이 지난 10년간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이 돈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16년 1월 오늘 결과는 어떻습니까? 중국산 AI 반도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PC에 단 하나라도 들어있나요? 없습니다. 전 세계 AI 서버를 돌리는 HBM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사실상 0입니다. 돈으로 만리장성은 쌓았을지 몰라도 반도체 장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미국의 제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완승을 거뒀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가 왜 더 두둑해질 수밖에 없는지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최신형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켜고 AI 비서에게 복잡한 질문을 던지면 1초도 안 돼서 답변이 튀어나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 수만 가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두뇌 역할을 하는 GPU 옆에 데이터를 미친 속도로 퍼다르는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HBM이죠. HBM은 쉽게 말해 1층짜리 단독주택을 12층, 16층 고층 아파트로 쌓아 올리고 그 사이를 수천 개의 엘리베이터로 뚫어버린 겁니다. 2026년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에는 6세대인 HBM4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 HBM4 시장 누가 잡고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한민국 두 기업이 전 세계 물량의 95%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I 서버를 돌려야 하는데 말이죠.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CXMT 창신메모리가 HBM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만드는 건 구형 HBM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보다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뒤처져 버렸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인력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중국은 국가집적 회로산업투자기금, 일명 빅펀드를 통해 무려 3차례에 걸쳐 6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라면 중국 전역에 반도체 공장이 숲처럼 들어서고 한국 기업들은 문을 닫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특히 HBM 같은 첨단 공정은 돈만으로 살 수 없는 장비와 노하우의 영역입니다. 결정적인 패착은 바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그 중에서도 장비 수출 통제였습니다. HBM을 만들려면 칩을 아주 얇게 갈아내고 구멍을 뚫는 초미세 공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수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ASML사의 EUV 노광 장비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증착 장비들입니다. 미국은 이 장비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마치 최고급 요리사를 꿈꾸는데 가스레인지와 칼을 압수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구형 장비인 DUV를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한 번에 끝낼 공정을 연필로 수십 번 덧칠해야 하니 불량률이 치솟을 수밖에요. 결국 수율, 즉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는 비율이 20-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10개를 만들면 7, 8개를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로는 도저히 장사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단순히 장비를 살 수 있어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패키징 기술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MRMUF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칩 사이를 액체 보호제로 채워 열을 식히고 굳히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 소음을 없애고 튼튼하게 만드는 특수 시멘트를 쓴 겁니다. 이 기술 덕분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에이션백, 비인백 시리즈의 독점 공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2025년 하반기부터 HBM3 12단 제품의 수율을 잡으면서 맹추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시장은 HBM4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HBM4부터는 메모리 반도체지만 연산 기능을 일부 포함하는 로직 다이가 바닥에 깔립니다. 이제 메모리가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생각도 일부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만들려면은 파운드리, 즉 시스템 반도체 제조 능력이 필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다 할 수 있는 기업?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세계 1위 파운드리인 대만 TSMC와 혈맹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파운드리 기술도 부족하고 메모리 기술도 부족하니까요. 중국의 SMIC가 7나노 공정을 개발했다고 선전했지만 이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성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반도체 시장은 한국의 독주, 중국의 도태로 요약됩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 아니냐, 이제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과 지금의 AI 메모리 사이클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에는 PC나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 재고가 쌓여서 망했습니다. 수요가 변덕스러웠죠? 지금은 다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들은 칩 가격이 비싸도 일단 사고 봅니다. 없으면 경쟁에서 죽으니까요. 즉, 가격이 아니라
공급이 시장을 지배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의 열쇠를 쥔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전 세계에서 석유가 한국에서만 나오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2025년 말 중국의 YMTC 양쯔 메모리조차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미국의 제재로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낸드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죠. 물론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변수죠. 미국은 보조금을 줄 테니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을 더 쓰냐 마냐의 문제지 생존하냐 죽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처럼 아예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추격이 멈춘 지금 한국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을 차세대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과 칩을 전선 없이 구릿끼리 직접 붙여버리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죠. 이 기술 장벽까지 쌓이면 향후 5년 아니 10년 동안 후발주자가 따라올 길은 없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의 600조 원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과 생태계로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걸 증명했죠. 2026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AI 시대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주라면 지금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은 결국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가 통하지 않는 유일한 시장, 그곳이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혹시 아직도 중국이 언젠가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장비가 없고 기술 표준에서 배제된 상태에서의 추격은 맨발로 스포츠카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산업전쟁에서 승리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대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한국의 HBM은 지금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석유보다 더 귀한 디지털 석유인 셈이죠. 이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기회는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오지만 지금은 그 가면마저 벗겨진 상태입니다. 중국의 실패가 우리에게 준 확실한 기회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반도체 투자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경제드라이브와 함께 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